세계 각국을 여행하며 문화의 차이를 기록해온 독일 출신 여행 블로거 엘리자베트. 그녀의 블로그는 팔로워 30만 명이 매일 기다리는 정직하고 날카로운 문화 비교 콘텐츠로 유명합니다. 그런 그녀가 한국에서 마주한 것은 그동안의 여행 경험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수십 개국을 여행하며 각국의 문화를 관찰하고 기록해왔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나 자란 저에게 여행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죠. 블로그를 통해 30만 명의 팔로워들과 함께 세계 곳곳의 문화를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일은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 시작은 홍대의 작은 카페에서였습니다. 그날은 한국에 도착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부터 시작된 한국에 대한 첫인상은 매우 좋았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친절함, 깔끔한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아직 제가 한국 문화의 진짜 특별함을 경험하기 전이었습니다. 홍대 거리를 걸으며 저는 젊은 에너지와 창의적인 분위기에 매료되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벌어지는 버스킹, 독특한 카페들, 그리고 활기찬 사람들의 모습은 제 블로그에 올릴 좋은 소재들이었죠. 특히 한 작은 카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모 카페라는 간판을 단 아담한 공간이었는데 창가 자리에서 바라본 홍대 거리의 풍경이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며 다음 여행지를 구상하던 저는 노트북을 열고 블로그 포스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카페의 분위기는 완벽했습니다. 은은한 재즈 음악, 따뜻한 조명, 그리고 바리스타가 정성스럽게 내려주신 커피의 향까지. 모든 것이 제가 독일이나 다른 유럽 도시에서 경험했던 최고급 카페들과 견줄만 했습니다. 1시간 정도 글을 쓰다가 저는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카드로 결제를 마친 후 15년간의 여행 경험에서 몸에 밴 습관대로 지갑에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팁으로 건넸습니다. 커피 한 잔에 4,500원이었으니 대략 15% 정도의 팁이었죠. 미국에서라면 적당한 수준이고 유럽에서라면 꽤 너그러운 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직원은 제 손을 보더니 황급히 양손을 저으며 단호하게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확고한 거절의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15년간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팁을 거절당한 경험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설령 거절한다 해도 괜찮아요. 서비스료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라는 식의 정중한 설명이 따라오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하지만 이 직원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커피가 맛있었다며 정말 괜찮다고 제가 다시 한번 팁을 건네려 하자 직원은 더욱 당황스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은 팁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어떤 타협이 여지도 없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팁을 거절당한 것입니다. 그것도 매우 확고한 어조로 말이죠. 저는 잠시 멈춰서서 직원의 표정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혹시 제가 무례하게 행동한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불쾌함도 당황함도 아닌 자연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마치 팁을 받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다른 손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제 뒤에 서 있던 한국인 손님들은 이 상황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팁을 주려고 하는 것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죠. 마치 외국인 관광객의 특이한 행동을 관찰하는 것 같은 시선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거리를 걸으면서도 계속해서 방금 전 상황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저는 블로그 메모장을 꺼내어 커다란 물음표 하나를 그려 넣었습니다. 왜 돈을 거절하는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더 많은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팁 문화가 없는 건지,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 이해한 건지, 다른 나라와 뭐가 다른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쌓여갔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 돌아가서도 저는 계속 그 일을 생각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의 팁 문화에 대한 정보는 상당히 모호했거든요. 어떤 글에서는 한국은 팁 문화가 없다고 하고 어떤 글에서는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팁을 주기도 한다고 하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접 경험한 것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 카페 직원의 단호한 거절, 자연스러운 미소, 그리고 다른 손님들의 반응까지. 이 모든 것이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분명히 다른 나라와는 다른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말이죠. 이것이 제가 한국 문화의 깊은 진실을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팁 거절이 아닌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철학과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였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여행 경험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지난 15년간 저는 미국의 뉴욕부터 태국의 방콕, 프랑스의 파리까지 세계 각지를 누비며 여행기를 써왔습니다. 제 블로그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아름답다고, 불편한 것은 불편하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인 특유의 직설적이고 정확한 성향이 오히려 제 글의 신뢰성을 더해준다고 팔로워들은 말해왔습니다. 블로깅을 시작한 건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미넨의 한 IT 회사에서 일하며 답답함을 느끼던 저는 주말마다 유럽 각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일기 형식으로 시작했던 블로그가 점점 전문적인 여행 가이드로 발전했고 어느새 제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행하며 겪은 공통된 경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팁 문화였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팁을 기대했고 저 역시 그것이 당연한 예의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각 나라마다 팁 문화의 양상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미국에서의 경험은 특히 강렬했습니다. 처음 뉴욕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맨해튼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음식값이 $80 정도 나왔습니다. 독일에서는 팁이 선택사항이라고 배워왔기에 저는 10% 정도인 $8만 팁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웨이터가 제 테이블로 다가와서는 서비스에 불만이 있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당황한 저는 서비스에 불만이 있었냐고 웨이터가 물었을 때 모든 게 완벽했다고 답했는데 그제서야 웨이터는 미국에서는 최소 15%, 보통 18-20%의 팁이 관례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의식 중에 무례한 손님이 되어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 여행 때는 항상 20% 이상의 팁을 준비했지만 매번 계산기를 두드리며 팁을 계산하는 일이 번거로웠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최근 들어 키오스크에서까지 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작년 로스앤젤레스 여행에서 커피숍에서 아메리카노 하나를 주문했는데 결제 화면에 18%, 20%, 25% 팁 옵션이 떠올랐습니다. 카운터에서 단순히 커피를 받는 것뿐인데도 팁을 기대하는 시스템이 당황스러웠습니다. 팁 없음 버튼을 누르려니 직원과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결국 18%를 선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더욱 복잡하고 안타까운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5년 전 처음 방콕을 방문했을 때와 2년 전 재방문했을 때의 차이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는 현지 음식점에서 팁을 주려고 하면 필요 없다며 정중히 거절하는 현지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길거리 음식 가판대에서도 팁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죠. 하지만 2년 전 재방문했을 때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카오산 로드나 실롬 같은 관광지에서는 서구 관광객들이 팁을 주기 시작하면서 현지인들도 팁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음식점에서도 관광객용 메뉴와 현지인용 메뉴를 따로 준비하는 곳들이 생겨났습니다. 팁을 주지 않으면 서비스 질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한 태국인 가이드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팁을 주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문화가 바뀌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손님을 정성으로 대했는데 이제는 팁을 얼마나 받을지 먼저 계산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순수했던 현지 문화가 상업화되어 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여행자로서도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경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파리의 많은 레스토랑들은 서비스 포함이라고 메뉴에 명시해놓고 있지만 실제로는 테이블에 앉으면 은근히 추가 팁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관광지 근처 레스토랑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웨이터가 계산서를 가져올 때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잠시 기다리는 모습, 팁을 주지 않으면 살짝 실망하는 표정을 짓는 모습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이탈리아도 비슷했습니다. 로마의 트레비 분수 근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는데 테이블 서비스 차지라는 명목으로 테이블당 2-3유로를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팁을 기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미묘한 압박감 속에서 식사를 즐기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음식 맛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팁 계산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독일에서도 팁은 관례였습니다. 비록 미국만큼 강제적이지는 않지만 레스토랑에서 식사 후 잔돈을 그냥 두고 가는 방식으로 팁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택시를 탈 때도, 미용실에서도, 호텔에서도 팁은 당연한 예의로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제가 태어나고 자란 미넨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하나의 확고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팁은 전 세계 공통 문화다. 어디를 가든 서비스를 받으면 그에 대한 감사 표현으로 팁을 줘야 한다. 이것이 제가 15년간 쌓아온 여행 철학이었습니다. 심지어 블로그에서도 각국의 팁 문화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포스팅을 여러 번 작성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한국의 팁 문화에 대해 미리 조사해봤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들은 상당히 모호했지만 대부분의 글에서는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10% 정도의 팁을 주면 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원화를 미리 준비해가며 팁을 줄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하지만 홍대 카페에서의 경험은 제가 준비해온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팁 문화가 한국에서는 오히려 어색한 행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제 여행 철학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의 당황스러운 경험 이후 저는 더욱 예민하게 한국의 팁 문화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홍대 거리를 걸으며 저는 한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카운터 위에 작은 투명한 상자가 놓여 있었는데 거기에는 영어로 팁박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역시 한국에도 팁 문화가 있구나.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관찰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손님들은 그 상자를 완전히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반면 외국인 관광객들만 기분 좋게 동전이나 지폐를 넣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직원들도 팁박스에 돈이 들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분명 팁박스가 있는데 왜 현지인들은 전혀 이용하지 않는 걸까요? 저는 다른 가게들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점, 카페, 편의점, 심지어 마사지샵까지 말입니다. 어디에도 팁을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분위기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팁을 주려고 할 때마다 정중하지만 확고한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정말 이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했던 어떤 나라와도 달랐습니다. 저는 블로그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한국이 팁 문화의 예외인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팁 문화가 시작되는 중인지 더 깊이 파보자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아직 한국 문화의 진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저는 한국인 가이드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한국 문화를 외국인들에게 소개하는 일을 하는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약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는데 단순히 관광지를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인사동의 한 전통 찻집에서 만난 그는 김민수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외국인 대상 문화 해설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0대 후반에 그는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지만 저와는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의문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카페에서 팁을 거절당한 경험, 팁박스를 무시하는 한국인들, 그리고 제가 느꼈던 혼란스러운 마음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수 씨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외국인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누구도 팁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직업이 존중받고 모든 노동자가 똑같이 최저임금을 보장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팁을 받는다는 건 오히려 월급이 부족해서 동정받는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은 다른 나라에도 있지 않느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팁 문화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민수 씨는 웃으며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한국에는 정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는 마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손님과 상인 사이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도 이런 정이 흐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마음의 교류라고 했습니다. 팁은 오히려 이런 정을 돈으로 바꾸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의 머릿속에 미국에서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뉴욕의 한 레스토랑에서 팁을 15%만 줬을 때 웨이터가 노골적으로 따가운 눈총을 보냈던 순간 말입니다. 그때 저는 정말 당황했었습니다. 서비스가 나쁘지 않았는데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민수 씨의 설명을 들으니 그때의 상황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웨이터는 제가 주는 팁의 액수로 자신의 서비스를 평가받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15%는 그에게 부족한 평가였던 거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애초에 그런 평가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파리의 카페에서 팁을 주지 않자 직원이 차갑게 변했던 순간도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태국에서 팁을 주지 않은 관광객을 향한 현지인들의 시선도 말이죠. 모든 곳에서 팁은 일종의 거래였습니다. 좋은 서비스를 받았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불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좋은 서비스가 보상을 바라고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이것을 한국의 서비스 철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더 궁금해져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정말로 팁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인지, 혹시 저희가 모르는 다른 방식의 보상 시스템이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한국에서는 고객의 만족이 곧 사업자의 성공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팁을 통한 즉시적 보상보다는 고객이 다시 찾아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보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일회성 팁보다는 지속적인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팁을 주려고 하면 부담스러워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이미 월급으로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추가적인 돈을 받는 것은 마치 자신의 월급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자존심이 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부 관광지에는 팁박스가 있는 걸까요? 민수 씨는 웃으며 이것은 순전히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팁을 주지 않으면 미안해하고 불편해하니까 그런 분들의 마음을 덜어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배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정말 직원들에게 가는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 사장들은 그런 돈을 직원 개인에게 주기보다는 전체 직원들을 위한 회식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개인이 팁을 받는 것보다는 모두가 함께 혜택을 누리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또 다른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에서 벨보이가 제 짐을 운반해준 후 팁을 받기 위해 불필요하게 오랫동안 서 있던 어색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부담스러웠습니다. 빨리 팁을 주고 싶은데 지갑을 찾느라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 벨보이도 저도 모두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떤 추가적인 계산이나 기대 없이 순수하게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한국의 이런 문화가 유교적 전통과도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겨지는 문화라는 것이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에 최선을 다하고 손님은 예의를 지키며 대접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질서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빠른 경제 발전을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산층이 되면서 팁을 주고받을 필요가 없어졌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에게 팁을 받았지만 지금은 서로 비슷한 경제 수준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 민수 씨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진정한 팁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맛있게 먹었다고 말해주는 것,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그리고 다시 찾아와 주는 것이 한국인들에게는 어떤 돈보다도 소중한 보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들이 새로운 관점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이 팁을 거절했던 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그들만의 철학이 있었던 것입니다.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는 문화였던 것입니다. 며칠 후 저는 명동에서 동대문까지 택시를 탔습니다. 민수 씨와의 대화 이후 저는 한국 문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직접 경험을 통해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차에 타자마자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기사님은 서울의 역사와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명동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동대문 패션 시장의 특징은 무엇인지, 심지어 제가 독일에서 왔다고 하니 독일과 한국의 경제 교류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의 해박한 지식에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운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개인 가이드 서비스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제가 길을 헤매고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근처의 작은 골목에 있는 카페를 찾고 있었는데 주소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기사님은 미터기를 끄고 천천히 그 일대를 돌아다니며 제가 찾는 카페를 함께 찾아주셨습니다. 심지어 차에서 내려서 직접 상점 주인들에게 물어보기까지 하셨습니다. 15분 정도 걸려서 드디어 그 카페를 찾았을 때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이런 서비스에는 당연히 추가 요금이 부과되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라면 상당한 액수의 팁을 줘야 할 상황이었죠. 미터기 요금은 10,000원이었습니다. 저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15,000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기사님은 잠깐 당황하는 듯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5,000원을 돌려주셨습니다. 필요 없다며 정확히 10,000원만 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방금 전까지 받은 특별한 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기사님은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손님을 도와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철학이었습니다. 정직과 공정성에 대한 철학이었습니다. 기사님은 자신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 이상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기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며 저는 기사님께 독일어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기사님은 제가 독일어를 쓰는 것을 신기해하시며 독일에서 온 손님을 태운 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심 어린 미소에서 저는 어떤 계산이나 상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순수한 친절과 자부심만이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유럽과 한국의 근본적인 차이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유럽에서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독일에서도 스위스에서도 팁은 관례였습니다. 비록 미국만큼 강요하지는 않지만 좋은 서비스에 대한 감사 표현으로 팁을 주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특히 택시기사가 이런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팁을 주지 않는 것은 오히려 무례한 일이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반대였습니다. 팁을 주려는 시도 자체가 상대방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신기한 문화적 현상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또 다른 실험을 해봤습니다. 종로의 한 전통시장에서 쇼핑을 하면서 말입니다.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떡집에서 다양한 떡을 샀는데
할머니는 제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아시고는 각각의 떡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언제 먹으면 가장 맛있는지, 심지어 냉장 보관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가 떡을 고르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조각들을 잘라서 맛보라고 주셨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대여섯 종류의 떡을 모두 맛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유럽의 어떤 고급 델리카테센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5종류의 떡을 샀는데 총 금액이 2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친절에 감사해서 3만 원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황급히 손을 저으시며 1만 원을 돌려주셨습니다. 제가 계속 권해도 절대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떡을 하나 더 넣어주시며 독일에서 온 손님이 한국 떡을 좋아해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문화 교류였고 마음과 마음의 만남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제가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보상인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점점 더 한국 문화의 깊이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과 정성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수 씨가 말했던 정의 문화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가 정말 지속 가능한 것일까요?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며칠 더 관찰을 계속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블로그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TV 모독이 될 수 있다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들을 더 소중히 여긴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런 문화가 글로벌 스탠다드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했습니다. 한국이 점점 더 국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팀 문화와 한국인들의 전통적인 가치관 사이에 갈등은 없을까요? 다음 날 저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또 다른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동의 한 음식점에서였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외국인 손님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한국인 직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대부분의 외국인 관광객들은 팁을 주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정중한 거절을 당했습니다. 어떤 일본인 관광객은 계속 권했지만 직원은 끝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매니저까지 나와서 설명해줬습니다. 한국에서는 팁이 필요 없다고, 좋은 서비스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일본인 관광객이 며칠 후 다시 그 음식점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였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기억하고 있었고 더욱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이 원하는 진짜 보상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팁이라는 일회성 보상보다는 고객이 다시 찾아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이 훨씬 큰 보상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이 문화의 진정한 깊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경복궁 근처의 한정식 집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반찬들과 따뜻한 국물, 그리고 사장님의 친절한 설명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계산을 마친 후 저는 다시 한번 팁을 주려고 시도했습니다. 사장님은 손을 저으며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맛있게 드셨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의 머릿속에 지난 15년간의 여행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뉴욕의 레스토랑에서 키오스크가 자동으로 팁 옵션을 띄우며 18%, 20%, 25% 중 선택하라고 압박하던 순간들 말입니다. 라스베이거스의 호텔에서 벨보이가 팁을 받기 위해 불필요하게 오랫동안 서 있던 어색한 순간들도 떠올랐습니다. 태국 푸켓에서 목격했던 안타까운 광경도 생각났습니다.
원래 팁 문화가 없던 현지 음식점들이 서구 관광객들의 팁에 길들여지면서 서서히 변질되어가는 모습 말이죠. 현지인들이 관광객용 메뉴와 현지인용 메뉴를 따로 만들기 시작했고, 팁을 주지 않으면 서비스 질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 결과 순수했던 현지 문화가 상업화되어 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경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비스 차지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도 테이블에 앉으면 은근히 추가 팁을 기대하는 분위기 말이죠. 그런 미묘한 압박감 속에서 식사를 즐기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팁에 대한 어떤 기대도, 압박도, 상업적 계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순수하게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으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여행의 마지막 날, 저는 강남의 한 미용실에서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미용사는 꼼꼼하게 상담을 해주며 저에게 가장 어울리는 스타일을 제안했습니다. 컷과 스타일링이 끝났을 때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독일에서 받았던 어떤 헤어 서비스보다도 만족스러웠습니다. 계산을 마친 후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팁을 주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꽤 큰 금액이었습니다. 일주일간 받은 모든 친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였습니다. 하지만 미용사는 제 손을 정중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팁 대신 다음에 또 찾아와 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의 가슴을 깊게 울렸습니다. 돈이 아닌 신뢰와 관계를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일회성 거래가 아닌 지속적인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팁 거절은 단순한 관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학이었습니다. 모든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서비스가 진심에서 우러나오며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가치들을 소중히 여기는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미용실을 나서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말입니다. 15년간 세계를 여행하며 쌓았던 편견이 일주일 만에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존경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독일로 돌아간 저는 곧바로 한국 여행기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신중하고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단순한 여행 후기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발견이었기 때문입니다. 15년간 여행 블로거로 활동하면서 이렇게 큰 감동과 깨달음을 준 나라는 처음이었습니다. 미넨 집으로 돌아와서 며칠 동안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블로그 초안을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특별한 경험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단순히 팁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한국인들의 철학과 가치관을 제대로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일주일간의 고민 끝에 저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팁이 필요 없는 나라, 한국의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글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15년간 세계를 여행하며 저는 수많은 문화를 경험했지만 한국처럼 제 가치관을 뒤흔든 나라는 없었다고 말이죠. 저는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은 팁이 없는 나라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나라보다 더 따뜻하고 더 공정하며 더 신뢰할 수 있는 사회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돈으로 서비스의 질이 좌우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고객을 대한다고 말이죠. 팁이 필요 없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한국의 자부심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한국을 칭찬하는 글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독일 독자들에게 진짜 유용한 정보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여행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들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팁을 주려고 하지 말 것, 대신 감사 인사를 정중히 할 것,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시 방문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해 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팁 문화가 어떤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도 설명했습니다. 민수 씨와 수연 씨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유교 문화, 집단주의 문화, 그리고 빠른 경제 발전이 어떻게 현재의 문화를 만들어냈는지 분석했습니다. 특히 강조한 것은 한국의 정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이것은 서구 사회에는 없는 독특한 문화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친절이나 서비스를 넘어서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라고 썼습니다.
이런 정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팁이 오히려 어색하게 받아들여진다고 분석했습니다. 글을 올린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24시간 만에 조회수가 10만을 넘어섰고 댓글만 1000개가 넘어왔습니다. 다른 유럽 여행자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며 공감을 표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한 독자는 자신도 한국에서 같은 경험을 했는데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다가 제 글을 읽고 나서야 깨달았다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스위스의 한 여행자는 한국 택시에서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기사님이 목적지를 잘못 이해해서 반대편으로 가게 되었는데 미터기를 끄고 올바른 목적지까지 무료로 데려다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친절한 기사를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것이 한국 문화의 일부였다는 걸 알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인 팔로워들의 반응은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정말 그런 나라가 존재하느냐며 놀라워했습니다. 한 시카고 출신 독자는 미국의 팁 문화에 대한 피로감을 토로하며 한국 같은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팁을 계산하느라 스트레스 받지 않고 식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호주에서 온 한 독자는 더 구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팁을 주면 안 되는지, 예외적인 상황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댓글로 답변했습니다. 제 경험상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팁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대신 진심 어린 감사 인사가 가장 좋은 보답이라고 답했습니다. 일본 독자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일본도 팁 문화가 없는 나라인데 한국과는 또 다른 느낌이라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일본은 예의와 격식을 중시하는 문화라면 한국은 좀 더 따뜻하고 인간적인 느낌이라는 의견들이었습니다. 한 도쿄 거주자는 한국의 정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며 관련 책이나 자료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댓글이었습니다. 한 영국인은 한국에서 5년째 살고 있는데 처음에는 팁을 주지 않는 것이 어색했다가 이제는 오히려 이런 문화가 더 좋다고 느낀다는 후기를 남겼습니다. 계산적이지 않은 순수한 친절을 받을 수 있어서 좋다고 했습니다.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한 교사는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해줬습니다. 한국의 팁 거절 문화는 단순히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평등 의식의 발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모든 일이 존중받아야 하고 따라서 추가적인 보상이 필요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글이 인기를 얻으면서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독일의 한 여행 전문지에서는 한국 특집 기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 경험담을 더 자세히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프랑스의 한 온라인 매체는 유럽인이 본 한국 문화라는 주제로 기고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한국인 독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외국인의 시선으로 본 자신들의 문화에 대해 새롭게 깨달았다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한 서울 거주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한국만의 특별한 문화였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했습니다. 부산의 한 카페 사장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외국인 손님들이 자꾸 팁을 주려고 해서 당황했던 경험들을 공유하며 이제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외국인 손님들에게 한국의 팁 문화에 대해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더 많은 콘텐츠를 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팁 문화 외에도 한국의 다양한 문화적 특징들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정문화, 빨리빨리 문화, 눈치 문화 등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들을 유럽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위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수연 씨와의 약속도 지켜야 하고 민수 씨와도 다시 만나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한국은 제게 새로운 관점을 선물해준 나라가 되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는 사회,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한 독일 여행 블로거의 작은 발견이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팁 없는 공정한 사회, 돈보다 신뢰를 중시하는 문화, 그리고 모든 노동을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진정한 문화적 자산입니다. 엘리자베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때로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문화가 세계인들에게는 특별하고 감동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팁을 거절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한국인의 철학과 가치관을 보여주는 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서구 문화를 따라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엘리자베트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우리만의 고유한 문화야말로 진정한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는 사회, 진정성과 마음을 중시하는 문화가 바로 한국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이 알려지길 원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넘버원 코리아를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한국 문화 자랑거리도 들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일에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